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에선 어제까지 이틀째 2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고3 학생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다음 주부터 시작될 예정이지만 중학생 중심으로 감염이 퍼지면서 2학기 전면 등교에 대한 교육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서구의 한 중학교. 이 학교에 다니는 2학년 학생 A군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와 접촉한 부모로부터 감염돼 오늘 교직원 644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진행됐습니다. 가족 간 감염으로 인해 각각 한 명씩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전수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서구 소재 중학교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함께 4차 유행이 시작되면서 학생들의 감염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동구와 남구, 서구 중학교에서는 지난 13일부터 중학생들이 확진 판정을 받아 이번 주에만 2,200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검사를 받았고 해당 학교들은 여름방학을 앞두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다행히 교내 추가 확산은 없었지만 교육당국의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이 상태라면 교육부 방침에 따라 추진 중인 오는 8월 말부터 9월 사이 2학기 전면 등교도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음 주부터 고등학교 3학년과 교직원 2만 400여 명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만 최근 확진자가 중학생 중심으로 이어지는 점도 문제입니다. 현재 수학능력시험 대상자인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접종은 백신 안전성을 이유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반복된 등교 조정으로 학습 공백과 교육 격차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여름방학을 계기로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밤낮으로 이어지던 폭염이 때마침 내린 소나기에 한풀 꺾였습니다. 비는 이번 주말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인데요. 소나기와 함께 장맛비 소식도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를 이다솔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일주일 넘게 대지를 달궜던 폭염이 또다시 이어졌습니다. 중앙분리대에서 쏟아지는 지하수도 도심 분수대에서 뿜어지는 물줄기도 불볕 더위의 기세를 꺾기엔 역부족입니다. 반팔만 입어도 진짜 땀 되게 많이 나는 그런 날씨인 것 같아요. 일단 찝찝해서 안 돌아다니고 싶어요. 밤에 잠잘 때 힘든 점은 없으세요? 에어컨 없으면 못 자겠어요. 꺾일 줄 모르던 폭염의 기세는 오후 들어내린 소나기와 함께 사그러들었습니다. 해안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해제되거나 약화됐고 호우특보와 함께 비는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오늘 저녁 시간당 7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 피해도 우려됩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전 사이 또 월요일 오전에는 한동안 뜸했던 장맛비가 지나겠습니다. 주말 동안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30에서 80mm가량의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상청은 변동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월요일 오전에 내리는 비를 마지막으로 올해 장마가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북서쪽에서부터 내려온 차가운 공기에 의해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본 동쪽 해상으로까지 밀리면서 정체전선에 의한 강수는 종료되고 이제 대기 불안정에 의한 선악성 강수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17일부터 이제 남부지방과 남해상 그리고 제주도를 중심으로 마지막 장맛비가 내린 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를 점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이번 주말 광주 전남의 기온은 오늘보다 2, 3도가량 내림세를 보이겠는데요. 그래도 한낮에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다음 주 중반부터는 또다시 33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의 공약과 철학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의 포부와 대선 공약을 들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낙연 후보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후보님?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는데요. 각오와 전략에 대해서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최근에 보름 사이에 지지율이 많이 오르고 있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세를 더욱더 강화해서
반드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책에 대해서 많은 것을 준비해 놓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정책들을 국민들께 제시해 드리면서 국민들의 신임을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다른 후보와의 단일화 여전히 유효합니까? 네,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단지 어떤 방식이다라는 걸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마음을 같이 하고 또 특히 정세균 총리님과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2대 총리로서 특별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협력하고 연대할 것입니다. 네, 최근에는 기존 이미지와 다르게 사이다 발언도 하고 계시는데요. 예. 대선 전략에 변화가 생긴 건가요? 집권당 대표 때는 그 책임이 많기 때문에 신중해졌던 것이고 이제는 후보자, 경쟁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의 의견을 확실하게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추미애 후보님이 최근에 당대표로서는 빵점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는데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정의 충고라고 받아들입니다. 단지 사실관계를 말씀드리자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당정관계가 환상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빵점짜리 대표가 환상적인 당정관계를 만들 수는 없지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사람을 못 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어제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감사원과 검찰은 국가기관 중에서도 특별히 중립성이 요구되는 기관입니다. 그 기관의 책임자가 정해진 임기마저도 끊고 정치를 위해서 밖으로 나왔다. 그것은 감사원의 중립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책임졌던 그 감사원의 국민적인 신뢰를 손상하게 했다. 이것은 불행한 선례가 될 것이다. 두고두고 참 아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가 슬로건입니다.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삶을 불안해하십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때문이겠죠. 그렇게 불안해하는 국민들의 삶을 지켜드리는 것, 이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지켜드리는 나라, 이것을 제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고요. 그것을 위해서 한쪽으로는 신복지, 한쪽으로는 중산층 경제, 이 두 개의 바퀴로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남지사도 했던 만큼 광주 전남 정책을 안 물어볼 예. 수가 없는데요. 준비하고 계시는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우선은 에너지 분야입니다. 이미 제가 대표 때 광주 전남북 의원들 간에 합의를 해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호남권 에너지 경제 공동체 구성입니다. RE 300 이렇게 불리는 것인데요. 그런 재생에너지의 허브로 만들자. 그리고 기왕에 한국전력이 여기 와 있으니까 한국전력을 재생에너지의 플랫폼 기업으로 만들어서 우리 호남 전체를 동아시아 슈퍼그리드의 중심지로 만들자 하는 구상입니다. 에너지 주권을 갖는 쪽이 앞으로 경제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헌법 개정을 이야기하셨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하려다 못했던 5.18 정신 헌법 전문 개제 다시 추진하시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기본권 강화, 그리고 불평등 완화, 균형 발전 이런 쪽에 비중을 두었으면 합니다만 그와 동시에 해야 될 게 헌법 전문에서 5.18을 포함한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우리가 계승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언할 필요가 있고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아있는 본선 일정 잘 치르시고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강은미 의원이 집중호우로 5,000헥타르 이상 농경지가 손실된 전남 해남군과 진도군 수해 현장에 오늘 방문했습니다. 강 의원은 대부분의 피해 지역이 이미 몇 차례 피해를 입었던 곳인데 미리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이 유감스럽다며 복구비가 충분히 확보되도록 국회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일회용품 사용이 늘면서 일상 속의 쓰레기를 줄이는 제로 웨이스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치단체와 시민단체가 손을 잡고 플라스틱 제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카페 한쪽에 놓여있는 수거함. 집에서 사용하던 칫솔을 반납하고 대나무로 만들어진 친환경 칫솔을 받아갑니다. 일상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칫솔 맞교환 캠페인입니다. 한 해 국내에서 버려지는 칫솔은 무려 1억 5천만 개.
원재료의 70% 이상이 플라스틱이지만 다른 재질도 포함돼 있어 재활용을 할 수 없습니다. 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라스틱 칫솔을 대나무 칫솔로 이제 바꿔보면서 우리가 플라스틱을 대체할 만한 소재들도 한번 경험해보고, 대학생과 구직자 등을 위한 청년센터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할 수 없는 일명 노플라스틱 존으로 지정됐습니다. 일회용 제품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의 인식을 바꿔보자는 취지입니다. 대신 센터 한편에 전시 공간을 마련해 플라스틱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친환경 물품을 소개하고 일회용품 수거 활동에 참여한 청년들에게 지역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청년들이 가장 플라스틱 사용에 대해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걸로 판단이 되어서 청년들을 통해서 먼저 시작하는 게 좀 전 시민들에게 알리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순천시와 시민단체는 앞으로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물품과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공간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불법 선거 논란이 일었던 이상동 광주시 체육회장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21부는 지난 5월 낙마한 전갑수 이강근 후보가 이상동 광주시 체육회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오늘부터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체육회장 선거 당시 상대 후보들은 자격이 없는 대의원들이 보궐선거에 참여했고 이상동 당선인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이 광주 학동 붕괴 참사 관련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재개발 철거공사의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소속 현장소장 A씨와 안전보장 B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현재까지 붕괴 사고로 입건된 관계자는 모두 23명으로 이 가운데 4명이 구속됐습니다.